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의 예시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이거의 이론적인 면을 배웠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가 진행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예시를 들어서 실제 이제 문제를 풀 때 팁이라던가 혹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시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저번 시간에 사실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아마 제가 여태까지 수업했던 내용들 중에서 가장 복잡하기도 하고 밑도 끝도 없이 외워라 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됐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사실 숫자 외우기예요. 숫자 외우기, 숫자 쓰기랑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쓰는 게 일단 먼저였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각종 뭐 더하기라든지 빼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이 부분도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분산이라고 하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편차라고 하자 라고 해서 일단 정해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해둔 것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해서 좀 생각보다 처음에 진입장벽이 외워야 되는 게 다른 부분들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필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눈앞에 지금 있어야 되고, 다 외우셨다고 하더라도 아마 예시를 공부하다 보면 외웠던 내용들이 또 잊혀집니다. 제 경험상 저도 그랬었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도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잘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 이거 저번 시간에 필기했던 내용들 바로 앞에 놔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예시가 괜찮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한 개 동전을요, 여태까지 우리가 2번 던졌었는데요, 이번에는 바꿀 겁니다. 한 개 동전을요, 한 개 동전을 3번 던질 겁니다. 3번 던질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앞면의 개수를, 앞면 횟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하고요. 그때 이제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x의 뭐 기대값, 뭐 평균이랑 똑같습니다. 말이 기대값,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를 찾아라,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우리가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3번을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얼마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앞면을 동그라미로 하고, 자 앞을요 동그라미라고 하고 뒷면을 x라고 하기로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3번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뒷면부터 제가 가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를 지워주시고, 자 뒷면부터 가겠습니다. 뒷면이 xxx 나올 때가 있을 거고요. 이것 말고는 뒷면이 전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앞면 한번 나오는 경우, 두 번째 앞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표본 공간이에요. 모든 경우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앞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 한 번 나오는 경우, 2번 나오는 경우,
3번 나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연결됐죠, 그죠? 그 다음에 3개가 연결됐습니다. 또 3개가 연결됐고요. 1개가 연결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률로 따졌을 때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은 확률이 8개 중에서 1개고요. 1개가 나오는 것은, 앞면이 1개가 나오는 것은 확률이 8분의 3이고요. 앞면이 2개 나오는 것은, 그죠? 뒷면이 한 번 나오는 것과 같으니까 결국에는 8분의 3이고요. 앞면이 3번 나오는 것은 8분의 1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표로 만들어주면요. 저 위로 가서 하겠습니다.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주게 되면 이런 식의 표가 만들어집니다. 요런 이제 확률 문제를 풀게 될 때, 통계 부분을 풀게 될 때, 확률 변수 x가 뭔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좀 문제 푸는데 수월합니다. 이게 앞면이 나오는 개수입니다. 그죠? 이렇게 써두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일단은 무조건 암기식으로 해서 이렇게 써두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셀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3, 개를 써주시고, 이렇게 써주시고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됩니다. 일단 빵개가 나오는 게 우리가 8분의 1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8분의 3이었고요. 또 8분의 3이었고 8분의 1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다 더해서 1이 나와야 돼요. 1이 안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문자가 섞여 있다고 하면은 그 문자를 더했을 때 1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A라고 나왔다고 쳐요. A라고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 결과들을 지금 봤을 때 다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이게 3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자가 있다 하더라도 다 더해서 1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평균을 찾을 겁니다. 평균이라고도 하고 기대값이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이게 EX라고 했습니다. EX. 그리고 시그마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요렇게 나온다고 배웠어요.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n까지. 그죠? 그 다음에 xi pi라고 배웠었거든요. 이게 평균이다 라고 배웠고요. 지금 이 문제에 따른다라고 하면, 이 문제로 따른다라고 하면,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슬 감이 잡히시죠? 위에 거랑 아래 거, 위에 거랑 아래 거, 그죠? 이거 곱해서 더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xi가 이놈이고 얘가 확률이니까, 그죠? 곱해서 더하고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0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그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2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3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해서, 그죠? 계산이 나오면, 계산이 얼마로 나오냐면 이게 2분의 3으로 나와요. 2분의 3. 물론 8이기 때문에 8분의 12가 나오게 되겠지만 제가 그냥 바꿀게요. 이긴 0이 될 거고요. 3이 될 거고 6이 될 거고 3이 될 겁니다. 그죠? 분자가. 그래서 8분의 12가 될 거고 정답은 2분의 3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앞면은 평균 1.5개가 나와 라는 거예요. 사실 1.5개가 어떻게 나와요 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 번이 나오는 것과 두 번이 나오는 것 딱 그 중간이야 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단 우리가 아는 평균이랑 기대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분산을 물어봤어요. 분산은
이제 제가 식을 여러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그 식들을 기준으로 해서 풀어나가면 됩니다. 일단 제일 편리한 거는요, 제일 편리한 건 이 식을 외우는 거예요. 이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게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처음에 변수의 제곱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좀 편해요. 제곱, 변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말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막상 문제 풀어보면요 또 납득이 됩니다. 자, 봅니다. 이게 x제곱이라고 했잖아요. 변수의 요 부분에 제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0의 제곱 곱하기 평균식이니까 평균은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평균 구하는 방법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얘만 제곱이 되는 거예요.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8분의 1 3이죠 전부 다.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그 다음에 3의 제곱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계산한 값에서 아까 전에 평균이 2분의 3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2분의 3의 제곱을 해주면 요 식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얘고요. 얘가 얘입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나오는 값이 얼마냐면 4분의 3이 나오게 돼요. 4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게 분산을 구하는 부분에서 계산이 조금 많아요. 생각보다 뭐 엄청 많고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인 단순 계산이 조금 많아져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나면은 그죠, 좀 약간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합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그죠 루트를 씌운 거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4분의 3 루트 전체를 씌우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게 풀리면 이렇게 풀리게 되죠. 그쵸? 요렇게 할 수 있으시면 돼요. 요게 처음에는 좀 복잡하고 귀찮은데 나중에는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점수를 거저 먹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귀찮더라도 익혀두시면 아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확률 변수, 그죠? 어떤 게 있었냐면 확률 변수 ax 플러스 b 인 경우에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뭐 어떻게 구할래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됩니다. 일단 문제에서 평균을 이미 먼저 주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EX가 얼마로 잡을 거냐면 제가 그냥 30으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분산이 뭐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잡을 때 확률 변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2x 플러스 5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이의 평균, 누구의 평균을 구하라고 할 거냐면, 잠시만요, 초점이 약간 흐트러졌네요. 2x 플러스 5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식 그대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게 식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저번 거 한번 확인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서, 그죠? 정답은 얼마 나오면 되냐면 65가 나오면 돼요. 이는. 그 다음에 v 2x 플러스 5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죠? 기억이 나시죠? v가 지금 5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2의 제곱에 vx가 되기 때문에 얼마가 나옵니까? 그죠? 20이 나오게 됩니다.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그죠?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요 뒤에 거는 더하기 뒤에는 신경을 안 씁니다. 변수 앞에 곱해진 것만 신경을 써요. 그래서 요건 요 그대로 나오면 돼요. 요 그대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가 나온다? 2 루트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냥 요 분산 값에다가 사실 루트를 씌워버리면 끝나는 거죠.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버리면 끝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 끝이 나는 거고, 이게 좀 학생들이 약간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만약에 2x 플러스 5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뭐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안 달라지는데, 학생들이 가끔 요거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면 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방금 전에도 제가 아까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다시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원래 표준 편차라고 하는 애가 사실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 그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편해요. 봐봐요. 여기를 이렇게 계산했을 경우에 아까 전에 요거를 계산한다. 아까 똑같다로 가정을 했을 때 얘도 얼마가 나오냐면요. 20이 나와요. 그죠? 이거에 제곱이 된 다음에 아까 vx가 5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시그마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그때 그죠? 정확하게 학생들이 공식을 외워버리면 여기에 절대값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양수일 때는 당연히 그대로인데 양수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죠? 절대값을 씌우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얘도 2루트 5가 되게 됩니다. 결국에 아까 전에랑 똑같죠? 그죠? 똑같은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에서예요. 자, 평균도 제가 한 번만 구해볼게요. 평균을 한번 구해본다고 하면은 얘는 그죠?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55가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x 플러스 5니까 얘는 마이너스 60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55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이제 조금 얘기를 해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수능을 칠 때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요. 표준 점수. 그게 뭐냐면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푼 점수가 나왔을 때 난이도에 따라서 그 약간 점수 조정이 돼요. 왜냐면 그렇게 안 되면 엄청 불합리한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탐 과목을 선택하는데 사탐을 할까요? 가탐을 할게요. 가탐이 좀 더 과목이 편하네요. 물리랑 지구과학이 있는데 물리는 정말 어렵게 나와서 학생들의 평균이 20점이 안 돼요. 그런데 지구과학은 정말 쉽게 나와서 학생들의 평균이 40점인 거야. 그러면 봐봐요. 물리 평균은 20점이고 지구과학 평균은 40점이라면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물리 선택한 사람들보다 지구과학 선택한 사람이 너무 유리한 거야. 왜냐면 평균이 20이라는 건 그죠?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인데 지구과학 선택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40점이라는 거니까 점수 차이가 벌써 20점이 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점수 차이가 20점 난다라는 건 벌써 대학교 지역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보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어려웠으니까 이게 지금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어려웠으니까 어려운 어떤 것만큼 이제 아이들의 점수를 이게 맞춰주는 거예요.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 불합리하니까. 그리고 국어랑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국어가 정말 어렵게 나왔는데 수학은 정말 쉽게 나왔고
이게 그대로 반영이 돼 버린다고 하면 또 이게 불공평해져요. 그죠? 뭐 아이들이 다 쳤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럼 만약 어떤 과목 특히 잘하는 애들은 그게 또 뭐 잘하거나 못하는 애들이 각자 손해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물론 유리한 학생도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공평하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전부 다 공정하게 실제로는 모든 과목들이 난이도가 다 비슷해라고 다 똑같아라고 가정을 깔고 들어가서 평가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목별로 점수 난이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를 별로 즐겨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목별로 불합리한 게 없게 만들도록 하는 게 요런 표준 편차, 이상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인데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정을 조금씩 해줍니다. 보정을 할 때 이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평균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숫자가 더해지면 더해진 만큼 평균값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약간 강의가 길어지는데 그러더라도 조금 양해 바랍니다. 금방 끝낼게요. 만약에 1, 3, 5가 있었어요. 그럼 얘들의 평균을 내면 3이 나옵니다. 그죠? 평균 내면 3이 나와요. 그런데 얘들에서 제가 얼마를 더할 거냐면 3씩을 더할 거야. 3씩을 더하면 이제 변경이 되죠. 그죠? 3을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들의 평균은 또 얼마야? 라고 물으면 이제 6이에요. 평균 6이에요. 제가 얼마를 더했어요? 3만큼 더했죠. 3만큼 더하니까 평균도 얼만큼 더해집니까? 3만큼 더해져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유효해요. 그러니까 써먹힌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이제 분산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편차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를 이용하는 거라고 하죠. 봐봐요. 평균하고 걔네들이 차이를 이용하는 거였기 때문에 분산은 얘랑 얘를 빼면요 2가 나와요. 얘랑 얘를 빼면 또 2가 나와요. 그죠? 봐봐요. 얘랑 얘를 빼면 2가 나오고 얘에서 얘를 뺀다고 할게요. 마이너스 2 빵 2가 나오죠. 그런데 이것도 보세요. 마이너스 2 빵 0이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에서는 이 편차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분산에서는 요런 게 아무 영향을 못 미쳐요. 분산이랑 표준 편차에서는. 표준 편차는 분산에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사실 요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앞에 곱해지는 거. 왜냐면 곱해지면 얘들 변동 폭이 달라져요. 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를 이만큼 곱할 거예요. 이만큼 곱한다라고 하면 곱하기 1을 할 건데, 그러면 봅시다. 얘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차이가 얼마큼 벌어져요? 4만큼씩 벌어져요. 아까랑 달라졌네요. 차이가 얼마큼 났었는데, 이만큼 났었는데. 그리고 평균값도 변했네요. 그죠? 차이도 변하고 평균값도 변했어요. 그래서 평균에서는 다 써먹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벌어진 거야, 간격이. 아까 전에 더하기만 됐을 때는 간격이 안 벌어졌기 때문에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간격이 벌어졌으니까 편차가 차이가 나요. 아까 원래 있었던 것보다. 원래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2, 0, 2씩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게 평균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4, 빵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퍼진 정도인데 결국에 퍼진 정도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각종 증명식들이 있는데 그 증명식은 조금 실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았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요 앞에 곱해진 정도만 영향을 미치고 분산에, 그죠? 표준 편차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뭐 이렇게 표시를 해두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분산할 때는 이런 더하기는 무시가 되고요.
무시가 되고 앞에 곱해진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학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칠 때마다 사실 자주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표준 점수, 만점 표준 점수가 되게 높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국어를 쳤는데 국어가 표준 점수가 150점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수학을 쳤는데 수학은 만점이 110점이래. 그러면 그 얘기는 보통 우리가 국어가 엄청 어려웠고 수학은 쉬웠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산 확률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산 확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항분포라고 해서 여태까지 배웠던 거랑 좀 크게 다르지 않고 내용이 쉬운 걸 보게 될 거예요. 이것도 이산 확률 쪽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단 다음부터 내용이 좀 쉬워지고 여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